지난 편에서 예고해드렸던 대로 이번 시간은 강효상은 왜 그랬는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최근에 핫한 이슈를 몰고 다니고 계시는 얼마 안 되는 친홍 직계 의원 네. 강효상 의원에 대한 얘기. 맞습니다. 네, 강효상 의원이 비례대표지만 대구에서 활동하고 있고 대구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죠. 달서병. 네. 참고로 현재 그 지역구 국회의원은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이죠. 네. 강효상. 그 강효상에 대해서 제가 얘기 안 할게요. 뭐 그 알 권리가 어쩌고 면책특권이 어쩌고 굳이 반박하지 않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제가 최근에 새롭게 들고 나온 권리가 있어요. 자꾸 거예요? 뭐 알 권리 이러면서 뭐 별로 관심도 없었는데 국민의 알 권리라면서 계속 강변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네. 저는 알지 않아도 될, 알 필요가 없는 권리. 아니 불자를 써서 네. 불알 권리. 불알 권리를 제창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알아야 돼 그거. 장난해? 그러면 오늘 불알 권리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런데 이제 강효상은 왜 이러는 걸까? 맞아요. 그 부분 잠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정청래 전 의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맞불 작전으로 나온 건데 정청래도 까발렸다. 미국 한국 정상의 통화 내용을 까발렸다. 라고 하면서 조선일보에서. 그 하필 조선일보에서 나왔어요. 단독으로. 조선일보는 참고로 강효상 의원이 편집국장을 했던 그렇죠. 직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러면은 좀 정청래 의원까지 엮여가지고 들어가는 거 아니냐 생각을 했는데 정 전 의원이 그날 그 MBN에 뭐야 그 프로그램이 배철수 씨가 진행하는 그 시사 프로가 있어요. 네. 하태경 의원이랑 같이 출연했었죠. 그렇죠. 거기 나와가지고 정 전 의원이 한국 정상 통화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내용은 청와대에서 브리핑한 내용의 범위 안에 있는 내용이었어요. 단지 하나의 오해의 소지, 로 데이터를 자기가 받아봤다. 원 자료를 받아봤다. 그럼 마치 녹취록을 다 받아본 것처럼 그렇게 알 수가 있는데 근데 그날 나온 내용을 봤을 때는 이게 녹취록을 전반적으로 봤다기보다는 그 로데이터가 청와대가 발표한 자료의 로데이터 원문 브리핑이나 보도자료나 문답 이런 원문을 저도 이제 기자들한테 뭘 문의해 보면 설명해 주기 귀찮으니까 자기가 받은 거 긁어서 텔레그램으로 보내주거든. 원문으로 주는 게 편하죠. 아마도 청와대 브리핑 내용을 긁어서 보내준 걸 가지고 로데이터라고 표현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정 전 의원이 뭘 과장을 했다거나 좀 경솔했다거나 단어 선택에 신중하지 못했다거나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강효상과 같은 잘못을 범한 것이 아니다. 전혀 아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 MBN 프로그램이 생방송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녹화였죠. 녹화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방송에서 출연진은 그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어쨌든 최대한 이야기를 쏟아내놓고 나면 편집을 하니까 편집을 하게 되고 편집할 수 있는 권한은 방송국에 있다. 문제가 된다고 판단이 됐다면 방송국에서 이걸 잘라야겠죠. 그렇겠죠. 당시 뭐 자막도 나왔지만 방송국에서도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확인하고 넘어간 거였기 때문에 정청래 의원이랑 엮는 거는 뭐 굳이 더 이야기할 이유가 없다. 그 정청래 의원도 그게 생방송이었으면 그렇게까지 얘기 안 했을 거예요. 맞아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오해 소지 없이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강효상 건하고 이거는 질적으로도 비교가 안 되는 건이기 때문에 이건 더 이상 뭐 엮어서 들어갈 만한 일이 아니라고 보고 그렇다면 강효상은 왜 이러는 걸까? 그랬을까? 이거 면책특권도 적용 안 됩니다. 면책특권은 회의 중 발언 국회 안에서 그런 거에 적용되는 거지 보도자료 뿌리고 기자회견하고 이런 거는 전혀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게 면책특권에 적용될 것 같으면 노회찬 의원 또 X파일로 의원직 상실 안 했죠. 면책특권 다 적용돼서. 그래서 강효상 의원이 왜 이랬을까? 사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강효상이 저희 놈이 나쁜 놈이다 라고 욕하는 걸 넘어서서 우리 호그와트 학교에서는 호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쟤는 왜 저랬을까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강효상 의원이 평소에 보이는 행실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강효상 의원이 더 나쁜 놈 만드는 거 아니야? 홍준표 대표 시절에 달서병 당협위원장이 됐습니다. 그 홍준표 대표의 아까 김수민 평론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거의 유일한 친홍 직계. 난 그게 궁금해. 왜 홍준표의 직계가 되었을까? 강효상이. 그거는
저도 뭐 쉽게 이해는 안 돼요. 네. 다만 둘 사이에서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대구 달서구에 있는 출신 고등학교를 나왔다. 홍준표 영남고. 네. 그 강효상은 대건고. 대건고. 네. 이 거기도 달서에 있나요? 네. 카톨릭 재단의 학교인데. 그 대건이 김대건 신부 할 때 대건인가요? 맞아요. 김대건 신부에서 따온 학교인데. 그럼 지금도 혹시 가톨릭? 네, 지금도 강효상 의원이? 뭐 강효상 의원이 가톨릭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학교를, 그 학교가 네, 나왔는데 그것이 공통점을 준다면 이건 있을 것 같아요. 네. 둘 다 경북고 출신이 아니잖아요. TK 출신인데 네. 이 경북고 출신이 아니라는 이 공통점과 친박이 아니라는 이 공통점이 서로를 엮어주지 않았나. 게다가 이 연결고리가 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지금 달서갑에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곽대훈 의원, 네. 지금은 한국당 대구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죠. 여기도 친박과 그렇게 가깝지 않았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 다른 바른정당계 의원들과 가깝지도 않고, 이 홍준표 대표 시절에 강효상 의원과 더불어서 홍준표 대표와 행보를 많이 같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서로 간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보면 이 사건이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강효상이 홍준표와 친한 거는 조선일보의 미션은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조선일보는 친박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친박 아닙니다. 옛날에도 아니었고 지금도 아니에요. 지금도 아니죠. 네, 조선일보는 사실 오세훈을 많이 미는 그런 보도도 했었고, 이명박 박근혜 싸울 때는 이명박 쪽이었습니다. 확실해요, 이건. 맞습니다. 네, 그리고 박근혜 7인회인가 거기에 조선일보 출신 한 명 있어요. 그 양반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안병훈이었나. 하여튼 그 양반이 뭐라 그랬냐면 내 조선일보 출신인데 조선일보 너무한다고.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 된 다음에도 묘하게 그쪽 친박은 아니었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묘한 건데 예전에 국민의당 바른정당 통합 시도할 때에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실시했더니 많이 나오는 거야. 그 통합당이. 지지율이 꽤 나오는 거야. 호남에서 20% 넘고. 밤이하지 않고. 그때는. 근데 그 보도를 터트린 게 조선일보였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냐. 박근혜가 출당됩니다. 저는 이 메시지로 받아들였어요. 조선일보의 국바 통합 그 여론조사 보도에 대해서 야, 자유한국당 똑바로 안 하면 국바 통합되면 얘네들 지지율 많이 나온다? 똑바로 해라? 심지어는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뺏기지 말고 자유한국당으로 흡수시켜라? 이 주문이었던 걸로 그러니까 저는. 보수의 어젠더를 끌고 가는 우리가 주체지 우리가 자유한국당에 끌려가는 뒷받침하는 정당이 아니다라는 게 조선일보에는 기본적으로 깔려있죠. 물론 요즘에 유튜브한테 꺾여가지고 조선일보도 뭐 거의 신문지 수준이 됐는데 어쨌든 간에 조선일보도 친박 쪽보다는 오히려 홍준표 쪽에 가깝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훨씬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강효상 의원이 조선일보 편집국장을 지냈고 친홍계고 그리고 또 TV조선 제작본부장도 지냈어요. 강효상 의원이. 근데 강효상 의원의 그 지역구에서 활동을 보면 아직도 본인이 조선일보 편집국장인 줄 알고 행동을 해요. 그건 뭐야? 조선일보 뭐야? 지국장이야 뭐야? 그러니까 신문 돌리나? 강효상 의원과 관련된 기사가 지역 일간 신문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일간 신문, 지역 언론에. 네, 지역 언론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강효상 의원이 보도 자료를 정말 열심히 배포를 해요. 정말 열심히 배포를 하고. 열심히 배포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자주 쓴다는 거죠. 자주 써요? 네, 자주 쓰고 이 보도 자료를 배포한 날. 일간 신문들이 기사를 써요. 기사를 쓰고 나면 한 2번 중에 한 번은 강효상 의원으로부터 이 기사를 쓴 기자가 전화를 받아요. 강효상 의원이 직접 연락하는 겁니까? 그래서? 아니 기사를 이렇게 쓰면 어떡해. 보도자료에 이 부분을 뭐 집어넣어야 되고 그걸 왜 잘랐어. 보도자료에서 모든 원문의 내용을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기자가 나름대로 추리거나 자르거나 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걸 왜 잘랐냐? 이걸 왜 잘렸냐? 이게 야만데. 그리고 내 멘트는 요게 제일 중요한 건데 요걸 집어넣었어야지 라고 하는 기자들, 정치부 기자들이 참 힘들합니다. 그럼 지가 보도자료 보낼 때 검은 글씨, 짙은 글씨 처리해서 보내든지 헤드라인에 넣어서 보내면 되지. 보도자료도 좀 짧지도 않아요. 조선일보에서 기사 쓰듯이 야마를 다 잡아서
주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네, 그것도 아니고. 혹시 그 보도 자료는 강효상 의원이 직접 쓰는 겁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혹시 직접 쓸 수도 있다라고 생각 들어요? 네, 직접 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까지 보통 의원들이 보도 자료 쓸 생각도 안 하는데 자기가. 그래서 기자들이 느끼는 감정은 지역 일간 신문 기자들이 느끼는 감정 이런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역 신문이라고. 강효상 의원이 기자들을 무시하는 정서가 깔려 있다. 그래서 잘못 건드렸네. 좀 나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사를 쓸 수밖에 없는 거는 기자한테 전화 와서 이야기를 하고 나서는 보도 자료를 기사를 안 시키면 그 윗단계에 또 전화를 합니다. 강효상 의원. 왜 이 중요한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냐. 그러면 기사가 떴는데 마음에 안 들면 기자한테 전화하고 기사가 아예 안 뜨면 윗선에다가 전화한다고. 윗선에다 전화니까. 그러니까 기자는 여러모로 스트레스 받게 되는 거죠. 제가 왜 이야기를 깔았냐면 강효상 의원은 어쨌든 자기가 조선일보 편집국장 출신이라는 데에 대한 그 아주 자부심이 상당하고 그리고 이 기자로서 편집국장으로서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다. 그러면 강효상 의원이 이번에 녹취했던 내용을 한미 정상 간에 통화했던 내용을 입수하고 나서 이걸 폭로할 때 이걸 발표할 때 강효상 의원이 그 다음에 벌어질 일을 몰랐겠느냐. 다 예측이 가능했을 거다. 만약 청와대에서 정부에서 외교관을 색출하기 시작한다면 잘못한 외교관을 찾아내기 시작한다면 그것 자체로 청와대가 외교관 색출에 나섰다라는 보도가 이어질 거고 그리고 만약 찾지 않는다면 자기가 이만큼의 취재원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 뛰어난 기자다. 아직도 나한테 취재 소스를 정보 보고하는 사람들이 이만큼 있다라고 하는 걸 자유한국당 내에 메시지를 보내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외교관들의 통화 내역을 임의 제출 요구를 했죠. 그리고 외교관이 이걸 시인을 했고 그 다음에 나오기 시작한 기사가 조선일보 기사였죠. 그것도 청와대 이 외교관들 색출 지시에 나서 또 감찰 나서나 이런 식의 제호로 기사가 뽑히고 나서 자유한국당 내 인사들이 보이는 반응을 보면 대표적인 친박계인 윤상현 의원은 이거는 한국당으로서도 보호해줄 수 없다. 이 문제는 국익에 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강효상 의원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 친박에서 이런 반응이 나올 것까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홍준표 전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둘 다 친박이 아니죠. 여기는 이 강효상 의원을 감싸줘야 된다. 국민의 알 권리 이야기를 홍준표 대표도 이야기를 하고 또 나경원 대표의 경우에는 이거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업무다, 역할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황교안 대표 체제 하에서 친홍 그리고 이 나경원 원내대표와 이 친박 세력 간에 어느 정도 총선을 앞두고 정쟁을 다툼을 하고 있는 와중에 강효상 의원은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게 필요했던 거예요. 게다가 달서병 지역구는 자기가 지역위원장이긴 하지만 조원진 의원이라는 아주 걸출한 정치인이 버티고 있고 심지어 선거제도가 개편이 되면 이 달서병 지역구는 사라질 공산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죠. 지역구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대구 지역도 한 군데 줄여야 되나요? 한 군데 줄여야 되는데 그러면 달서, 갑, 을, 병까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우선 이 지역이 우선 되겠죠. 그러면 사라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갑을병, 달서, 갑을병 지역이 두 개의 지역구로 합쳐지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레 순서대로 갑을로 바뀌잖아요. 병은 사라지잖아요. 이러면 이 강효상 의원이 지금 현역을 갑을 지역의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들보다 얼마나 더 경쟁력이 있을까. 지금 민주당에서 강효상 의원을 검찰에다 고발을 했잖아요. 고발하고 나면 이 재판 결과 나오는데 한참 걸립니다. 그래봤자 선거는 그 사이에 다 치를 것이고 그리고 선거에 출마한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정권의 탄압에 맞서 싸웠던 정치인이라는 이미지. 그러니까 조원진 의원이 가지고 있는 태극기 부대의 대장이라는 이미지와 맞설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걸 강효상 의원이 저는 다 계산하지 않았을까. 이 충분히 취재원 보호에 대한 부분도 예상이 가능했을 텐데
이 부분을 다 감안하고도 이렇게 내용을 녹취했던 통화 내역을 발표한 거는 강효상 의원의 전략이지 않았을까. 이 강효상 의원의 이 발표 이후에 네이버 실검에서 강효상 의원이 하루 종일 1위에 올라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래 봤자 3급 국가기밀에 면책특권 없이 폭로했는데 네. 다음에 의원이 되더라도 네. 쫓겨나지 않겠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나? 아마 네. 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잖아요. 네. 강효상 의원은 공천 못 받으면 그냥 끝이에요. 아예 공천 못 받는 것보다야. 네. 지금 한교안 대표 체제 하에서 이 존재감으로는 네. 강효상 의원이 공천을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인식이 지역 정가에서는 많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선거제 개편도 있지만 강효상 의원 지역구에 그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 달서병 지역구에 공천을 노리고 있는 누가 있습니까? 지금 홍지만 전 국회의원. 거기는 원래 지역구 다른 데였죠? 예, 원래 달서갑이었다가 달서갑. 그 이번에 거기가 이제 SBS 앵커 출신인 그렇죠. 그 사람이죠? 자유한국당 사고당협 지역위원장 네. 선거에 나갔다가 성주 고령 7국에서 내 지역구를 노리고 들어다녀. 김한곤 전 성주 군수한테 지고 김한곤이한테 졌네. 네. 그래서 홍지만 전 의원은 네. 성주 고령 7국도 다시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홍지만 의원이 왜 성주 고령 7국으로 가려고 했나요? 네, 고향이 성주. 고향이 성주예요? 네. 성주 고령 7국이 고향이라서 네. 그쪽으로 가려고 했던 게 있었고 근데 한번 국회의원을 지냈던 달서갑도 있지만 이 달서갑은 달서구청장 3선을 하고 국회의원을 한 그리고 지금 한국당 대구시당 위원장을 하고 있는 곽대훈? 네, 곽대훈 의원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네. 그러면 제일 만만한 곳이 어디냐? 달서병인 거죠. 그러니까 홍지만 전 의원도 있고 그리고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도 네. 네. 이 김용판 청장도 달서병 지역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김용판 전에 어디 나왔죠? 출마를 못했어요. 공천을 한 번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출마하려고 했던 지역이 달서구였어요. 네, 달서갑이었어요. 곽대훈 의원이랑 했는데 졌고 그리고 심지어 달서구청장 네. 후보 경선에도 네. 떨어졌어요. 김용판은 잡혀 들어갈 때 안 됐나? 뭐가 안 터졌나 이 양반은? 그래서 김용판 전 청장도 네. 이 달서병을 노리고 있고 이 달서병이 조원진 의원이 현역이기 때문에 네. 여러 한국당 내 역학관계에 따라서 공천 자체가 불투명한 곳이다. 강효상 네. 의원이. 네네. 그러면 공천 못 받으면 사실상 강효상 의원의 정치 생명은 끝나는 거잖아요. 이 환갑이 넘은 나이에. 네. 그래서 승부수를 던진 게 아닐까. 일단은 이제 지역 내적인 관점을 적용해서 네. 전편집장이 풀이를 해주셨고, 네. 저는 그래도 궁금한 것이 또 뒤에 큰 그림이 있는 게 아닌가. 조선일보도 끼어 있고, 네. 강효상 하면은 또 의심이 드는 게 조선일보 비례대표가 아닌가. 조선일보에서 몇 번은 이제 한국노총에서 몇 명 주듯이 네. 네, 강효상도 어쨌든 개인적 자격이 아니라 조선일보의 대표자로서 그러니까 전위정당 조선일보의 양날개 전략이라고 옛날에 좌익들이 쓰던 전위당 따로 있고 대중합법당 따로 있는 네. 예, 요 전략에서 자유한국당을 대변하는 입장 이지만 어쨌든 그 전에 또 조선일보 당의 일원으로서 들어왔을 텐데 궁금해집니다. 네, 조선일보가 뭔가 다른 준비를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네. 의구심도 좀 들긴 해요. 혹시 아닌가? 저는 이제 처음에 농담으로 박근혜 최순실 녹취록 까지면서 네. 보복하려고 우리도 까자 이러면서 여하튼간에 강효상 의원이 달서병 지역구 위원장까지는 됐지만 네. 생각보다 그리 녹록치 않다 현재 맞습니다. 사실이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무리수까지 감내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키워야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네. 이 부분을 청취자분들께서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이 선거제도가 개편이 된다고 하면 강효상 의원은 나갈 곳이 없어요. 갑이나 을, 네, 갑이나 을에서 네, 현역 국회의원과 경쟁하지 않는 이상 대구 이외에 다른 지역으로 가기도 어렵고 네. 강효상 의원의 존재감을 가지고 서울 수도권에서 출마를 한다.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인 거죠. 네. 그러면
김순 평론가 이야기한 것처럼 조선일보 차원의 몫이라면 더더욱이 조선일보와 함께 작전을 짜고 네. 이 판을 그리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네. 강효상 의원이 다음번에도 자유한국당 내에 국회에 남아 있는 것이 조선일보 입장에서도 이로운 일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이거 조금 더 지켜보면 뭔가 또 드러나는 일각들이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이고 강효상 문제는 전국 중앙에서도 큰 뉴스지만 그가 활동하고 있는 네. 이 대구에서도 재미난 뉴스이고 아까 전에 그 보도자료에 얽힌 이러는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호구와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저희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중간중간에 개님의 목소리가 너의 목소리가 들어갔을 것 같은데 개님과 천영길 편집장과 김수민이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라 발발타.